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약간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마음대로 막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고 저기고 거기 구간에 매수하라는 이야기밖에 없어. 매수하라. 어디 가서도 지금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? 전부 다 매수야. 조정은 무조건 기회야. 자,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. 왜냐면 기회가 되는 주식은 언제든지 있겠지. 사야 될 주식은 분명히 있어요. 사야 될 주식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요. 지금 보세요. 뭐 조선 방산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봐봐요.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. 근데 이거는 지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. 한화에어로나 방산 쪽으로 가봐요. 네, 방산 쪽으로 가면은 이거 이제 추세가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거든요. 이 부분에서 떨어졌으니까 기회야 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하나여러 같은 경우 이제 방산주가 약간 애매하거든. 방산주가 약간 애매한데 요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매수해라, 떨어지면 기회다,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죠? 매수 아니에요. 잘못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망하는 게, 자,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때 사시면 되거든요. 조정은 기회고 뭐 맞아요. 맞는 얘기야.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무 때나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. 즉 이것도 가려서 들어야 돼.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뭐만 듣냐면 매수해야 돼,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돼, 봐 떨어질 때 샀으니까 많이 올랐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잘 가는 주식은 주가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해, 신고가 또 나와, 더 잘 돼,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기회고 매수고 뭐 다 좋은 얘기이긴 해요. 당연히 그런 종목이 있어. 네, 있겠죠. 근데 그냥 시장 전체에다가 이 일반적인 오류를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.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한 투자, 신중하게 투자합시다. 무턱대고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. 아까 전에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지만 이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건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. 근데 한화 오션으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. 네? 한화 오션으로 가면은 오씨 뭐야? 이거 왜 이래? 이런 느낌 들잖아요.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야. 근데 지지선 여기에 있으니까 8만 원까지 두고 보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만약에 내가 15만 원에 질러버렸다, 8만 원까지 기다린다? 만약에 내가 신용 썼다, 골 때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떠들고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하자, 신중하자.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네,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막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보고 가시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면 일단 매도를 좀 쉰다든지 그런 식의 등등등 이야기들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코스피 지수 한번 보세요. 지수 포인트만 보면은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입니다. 오늘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차익 매도를 들어갔는데 뭐 수익은 좀 나왔죠. 수익은 좀 나왔는데 차익 매도를 했어요. 차익 매도를 들어갔는데 자, 지금 원래는 장이 좋은 장이고 잘 가는 장이면 굳이 팔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수익 실현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평소에는 굳이 팔 필요가 없는데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. 그럼 내려올 수 있겠죠.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인데 5일선 기준에서 45,000원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갭상승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할 것인지 이건 아직 알 수 없어.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또 애매해진단 말이지. 오늘 동진세미캠이 이상하게 올라왔죠? 네. 내가 선 그어놓은 데서 정확하게 반등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니까. 자, 근데 우리가 매도를 여기선가 했단 말이에요.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이격이 벌어졌으니까. 자,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. 물론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. 네. 그럼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갈랜다.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45,000원에 매수했는데 여기 33,000원까지 빠져버렸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힘들지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골 때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죠. 그러니까 신중한 매매가 필요해요. 이게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사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사는 거 좋지 않다는 얘기죠. 시황에서 뭐라고 했죠? 처음에 4,100억인가 들어왔었어요. 네, 2시 반까지 4,100억 매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되었죠? 3,500억인가로 줄었잖아요.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. 근데 요거 제외하면 사실 좀 별거 없잖아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수급이 약간 애매한 겁니다. 자, 하이닉스만 왜 샀을까?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팔았으니까 뭐 공매도 환매까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
근데 하이닉스의 매수는 일시적으로 좀 들어왔을 수 있어. 오늘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나왔잖아요.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팔고 나갔어. 팔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붙잡아주면 시장의 포인트가 지지가 될 수 있죠. 근데 매수는 없어. 하이닉스만 매수가 들어온 거죠. 하이닉스가 무조건 좋아서 샀다라기보다도 특정한 어떤 지수 포인트에 대한 조절을 위함이 아니었을까. 삼성전자를 계속 사기는 좀 애매한 거고, 또는 삼성전자를 저만큼 샀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하이닉스 샀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도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. 근데 하이닉스의 매수가 많이 되면서 지수 포인트 상으로, 인덱스 상으로는 외국인 순 매수가 잡혀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,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매도 양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수를 붙잡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,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추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, 또는 어떤 뭐 지금 올라가야 될 때야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,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 지금 11월 달에만 무려 10조 원을 팔았어요. 근데 이번 달에 지금 4천억 매수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게 뭐 매수로 전환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.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대형주들이 골고루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조방원 일단 기본. 자동차는 괜찮아요. 자동차는 뭐 오늘 좀 내렸지만 걔네들은 뭐 올라온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또 많은 거예요.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, 조방원이 제일 걱정되는 거죠. 걔네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떨어지면,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방,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. 이 조방원 요쪽에 요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,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. 내년에 어차피 대박 터져. 어차피 더 잘 갈 거야. 수주 폭발할 거야. 네가 몰라서 그래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, 근데 그거는 내년도 일이고, 일단 주가 조정은 이번에 만들어진 일이니까. 그래서 저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수가 좀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로봇을 전체적으로 팔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저렇게 치고 올라간 애들, 근데 얘는 약간 로봇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데 엮여가지고 올라간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파는 거지. 로봇주들은 봐봐요. 치고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자리잖아. 계속 올라가면 또 이상하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놔둬도 돼요. 조급하면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니까.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.